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 박선영은 거울 앞에 섰다. 63세.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진주 목걸이. 선영의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선영에게, 그리고 오늘딸 소정에게 전해질 3대의 유산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선영은 중얼거렸다. 외동딸의 결혼식. 28회를 키운 딸이 이제 다른 가정의 일원이 된다. 남편 이정훈이 다가왔다. 66세.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여보, 준비됐어? 응. 소정이한테 이것 좀 가져다 줘. 선영은 벨벳 상자를 정훈에게 건넸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신부 대기실로 향했다. 박선영과 이정훈 부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정훈은 중소기업에서 35년을 일했다. 성실했다. 승진은 더뎠지만 한 번도 해고당한 적 없었다. 선영은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다. 26에 결혼해서 이듬해 소정을 낳았다. 딸 하나. 아들을 원했지만 더 낳지 못했다. 그래서 소정에게 모든 것을 쏟았다. 소정은 똑똑했다.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 광고회사에 취직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딸은 만족했다. 엄마, 나 회사 다니는 거 좋아. 선영은 기뻤다. 그리고 4년 전 소정이 남자를 데려왔다. 한도현, 32살. 대기업 다닌다고 했다. 정우는 도연을 마음에 들어 했다. 예의 바르네. 그러게요. 선영도 동의했다. 교제 2년 도연이 청혼했다. 소정은 기뻐하며 부모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 결혼할래요. 그래, 축하한다. 정우는 딸을 안았다. 선영은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다. 내 딸이 이제 떠나는구나. 결혼 준비는 바빴다. 예식장 예약, 청첩장, 혼수, 예물. 비용은 만만치 않았다. 정우는 퇴직금을 깼다. 적금도 해지했다. 심지어 연금 일부까지 당겼었다. 괜찮겠어? 선영이 걱정했다. 괜찮아. 딸 결혼인데 뭐. 정우는 웃었다. 하지만 선영은 알았다. 남편의 웃음 뒤에 걱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예식 일주일 전 소정이 말했다. 엄마, 아빠, 혹시 예식 때 친척들 너무 많이 부르지 마세요. 왜? 도연이 쪽이 조용히 하고 싶대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가까운 사람들만 부를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왜 우리 가족을 숨기고 싶어 하는 거지? 결혼식 당일. 선영과 정우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다. 정우는 새 정장을 입었다. 선영은 한복을 입었다. 오랜만에 입는 한복이라 어색했지만 거울 속 자신이 나쁘지 않았다. 잘 어울려요, 여보.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예식장으로 향했다. 예식장은 화려했다. 샹들리에, 꽃장식, 빨간 카펫. 정우는 계약서를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다 계약했지. 여기.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얼마나 애썼는지 알았다. 신부 대기실 문을 열었다. 소정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선영은 가슴이 뭉클했다. 소정아. 엄마. 소정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정우는 벨벳 상자를 건넸다. 이거 할머니가 엄마한테 주신 거야. 이제 내 거야. 소정은 상자를 받았다. 열었다. 진주 목걸이가 빛났다. 하지만 소정은 표정이 굳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선영은 멈췄다. 뭐라고? 시댁 쪽이 불편해하세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소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선영은 딸을 바라봤다. 믿을 수 없었다. 소정아, 무슨 소리야? 엄마, 제발이요.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정훈이 끼어들었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낸 결혼식인데 우리가 손님이냐? 소정은 고개를 돌렸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선영의 손에서 벨벳 상자가 떨어졌다. 바닥에 구겨졌다. 진주 목걸이가 굴러갔다. 선영은 그것을 주우려 했지만 정훈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가자. 여보. 가자고. 정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두 사람은 신부 대기실을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하객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선영은 뒤를 돌아봤다. 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식장을 나섰다. 가을 햇살이 부셨다. 정우는 주차장으로 걸었다. 선영은 그를 따라갔다. 차에 탔다. 정우는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다.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여보.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뭘 잘못한 거예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앞만 바라봤다. 한참 후 그가 중얼거렸다. 우린 딸의 인생을 도와준 게 아니라 대신 살아준 거였어. 차는 천천히 예식장을 떠났다. 뒷좌석에는 선영이 준비한 선물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신혼여행 선물, 살림도구, 그리고 작은 돈 봉투.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의미가 없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평온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선영의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그저 침묵만이 차 안을 채웠다. 선영은 생각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정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생각했다. 내가 너무 많이 준 걸까? 아니면 너무 적게 준 걸까? 역시 답은 없었다. 집 앞에 도착했다. 정우는 차를 세웠다. 두 사람은 내렸다. 현관문을 열었다.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선영은 거실에 앉았다. 정우는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셨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생각에 잠겼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무언가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선영은 한복을 벗었다. 옷장에 걸었다. 다시는 입지 않을 것 같았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넥타이를 풀었다. 손에는 예식장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여보. 정훈이 말했다. 응? 이거 봐. 선영은 다가갔다. 계약서였다. 예식장, 음식, 꽃장식, 사진사, 연주팀. 모든 계약이 정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내가 다 계약했어. 내 돈으로. 그래서 취소하자. 선영은 멈췄다. 취소요? 응. 결혼식이 내일 모레잖아.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 물지만 그래도 일부는 돌려받아. 선영은 정훈을 바라봤다. 그럼 소정이는? 소정이가 뭐? 정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우릴 쫓아낸 애한테 왜 우리가 돈을 대줘야 해? 선영은 망설였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정훈의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딸인데, 딸이라고 다 용서해. 딸이라고 우릴 손님 취급해도 돼?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훈은 계약서를 탁자 위에 놓았다. 나 내일 아침에 예식장 가서 다 취소할 거야. 당신도 동의해? 선영은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났다. 예식장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이정훈입니다. 계약 취소하려고요. 상대방이 놀란 듯 물었다. 예식이 내일인데요? 알아요. 그래도 취소할게요. 위약금이 상당합니다. 괜찮아요. 취소해주세요. 전화를 끊었다. 정우는 꽃집에 전화했다. 꽃 주문 취소합니다. 네. 내일 배달인데요? 취소요. 연주팀, 사진사, 모든 곳에 전화했다.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취소합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무거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정훈이 옳았다. 아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 존중의 문제였다. 딸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럼 부모도 더 이상 일방적으로 줄 수 없었다. 오후 소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영이 받았다. 엄마, 응. 예식장에서 연락 왔어요. 계약이 다 취소됐대요. 무슨 일이에요? 선영은 잠시 침묵했다. 아빠가 취소했어. 왜요? 너 어제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소정은 말이 없었다. 선영은 계속 말했다. 내가 우리를 쫓아냈잖아. 그럼 우리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넌 엄마 아빠를 손님 취급했어. 손님한테 돈 내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는 게 아니야.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거야. 선영은 전화를 끊었다. 저녁, 집은 조용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었다. 하지만 맛이 없었다. 정훈이 말했다. 잘한 거 맞지? 응. 잘했어. 후회 안 해? 아니, 후회 안 해.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우는 알았다. 아내도 힘들다는 것을.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미 선을 넘었다. 그날 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신부 부모가 행사 도중 떠났다는데요. 댓글이 달렸다. 뭔 일이래요? 신랑 쪽이 문제인가? 아니면 신부 쪽? 소정은 그 글들을 보며 울었다. 하지만 해명할 수 없었다. 진실은 더 복잡했으니까. 사흘 뒤 결혼식 날이 왔다. 하지만 예식장은 텅 비어 있었다. 소정과 도연은 급히 다른 곳을 알아봤지만 당일 예약은 불가능했다. 결국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했다. 사진도 없었다. 축하도 없었다. 그저 서류에 도장만 찍었다. 소정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일주일 후 정우는 예식장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돈을 돌려받았다.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절반은 돌아왔다. 선영에게 통장을 보여줬다. 이거 우리 노후 자금으로 다시 넣자. 응.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응. 잘했어. 정우는 아내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서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소정은 연락을 끊었다. 전화도 없었다. 문자도 없었다. 선영은 가끔 딸의 SNS를 확인했다. 사진이 올라왔다. 도연과 함께 찍은 사진. 웃고 있었다.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놨다. 행복해 보이네. 정훈이 물었다. 누가? 소정이. 그래, 다행이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았다. 그 행복이 얼마나 갈지. 어느 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딸을 위해 살았다. 좋은 옷 사주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음식 먹였다.
하지만 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내가 너무 많이 줬나? 선영은 눈을 감았다. 답은 없었다. 정훈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내가 딸을 망쳤나? 퇴직금, 적금, 연금까지 깨서 결혼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딸은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았다. 내가 대신 살아준 건가?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2달째 선영은 작은 다짐을 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다. 이젠 더 이상 아이를 대신 살지 않겠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정훈도 같은 생각이었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 인생을 살자. 선영은 그 말을 들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인생. 하지만 그날 밤 현관벨이 울렸다. 늦은 시간이었다. 정우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소정이었다. 초라한 차림이었다. 정우는 선영을 봤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었다. 소정이 서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아빠, 목소리가 떨렸다. 선영은 딸을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도연이가 나 버리고 갔어요. 소정은 거실로 들어왔다. 초라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선영은 딸을 소파에 앉혔다. 정우는 물을 가져왔다. 마셔. 소정은 물을 받아 마셨다. 손이 떨렸다. 한참 후 소정이 입을 열었다. 도연이가 집을 나갔어요. 왜? 정훈이 물었다. 돈 때문에요. 돈? 네. 빚이 있었대요. 많이. 선영은 딸을 바라봤다.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억 단위래요. 정우는 숨이 막혔다. 네. 소정은 고개를 숙였다. 도연이 대기업 다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선영은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슨 소리야? 도연이는 퇴사한 게 아니라 해고됐어요. 1년 전에. 그 뒤로 계속 거짓말했어요. 정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결혼은 뭐였어? 체면이요. 도연이 부모님도 몰랐대요. 그래서 결혼식을 크게 하려고 했대요. 잘 사는 척 하려고. 선영은 가슴이 무너졌다. 그럼 우리가 쫓겨난 건? 도연이 부모님이 우리 집이 가난해 보인다고. 그래서 소정은 울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선영은 딸을 바라봤다.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지금 어디 살아? 원룸이요. 도연이 이름으로 빌린 곳인데 이제 월세도 못 내요. 정우는 팔짱을 꼈다. 도연이는? 모르겠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도 안 와요. 경찰에 신고했어? 할 수 없어요. 빚이 도연이 이름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정은 선영을 봤다. 엄마, 돈 좀. 잠깐만 도와주세요. 갚을게요. 진짜예요. 정우는 단호히 말했다. 안 돼. 아빠. 소정아, 이젠 돈으로는 안 돼.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해.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 소정은 울었다.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돈으로는 안 돼. 선영은 남편을 봤다. 단호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다. 소정아, 엄마, 돈은 안 돼. 하지만 다른 건 도와줄 수 있어. 뭐요? 다시 시작할 기회. 소정은 선영을 봤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지내. 당분간.
그리고 일 찾아. 내 이름으로. 하지만 저 구제가 아니야. 재시작이야. 알겠어?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소정은 작은 방에 짐을 풀었다. 옛날 소정의 방이었다. 벽에는 고등학교 때 상장들이 붙어 있었다. 소정은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그때는 좋았는데.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선영이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돼? 네, 엄마. 선영은 방에 들어왔다. 딸 옆에 앉았다. 소정아, 앞으로 규칙이 있어. 뭐요? 첫째, 일 구해. 아르바이트든 뭐든. 둘째, 내가 번 돈으로 생활해.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마. 셋째, 매주 가계부 써. 나한테 보여줘.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일주일 후, 소정은 동네 카페에 취직했다. 시급은 낮았다. 하루 8시간 일했다. 발이 아팠다. 손님들은 까다로웠다. 하지만 참았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가계부를 썼다. 선영은 그것을 확인했다. 잘했어. 고마워요, 엄마. 한 달이 지났다. 소정은 조금씩 적응했다. 카페 일에 익숙해졌다. 손님들도 소정을 알아봤다. 언니, 오늘도 왔어요. 응, 뭐 마실래? 소정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하지만 밤이 되면 소정은 울었다. 도연 생각이 났다.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왜 이러는 거야? 소정은 핸드폰을 던졌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외로웠다. 선영은 문 밖에서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이겨내야 해. 스스로. 2달째, 소정은 작은 광고 대행사에 이력서를 냈다. 면접을 봤다. 왜 여길 지원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이전 회사는 그만뒀어요. 개인 사정으로. 면접관은 소정을 바라봤다. 솔직히 말해봐요. 소정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결혼에 실패했어요. 남편이 떠났어요. 빚도 있었고요. 지금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연락 드릴게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다. 소정은 선영에게 달려갔다. 엄마, 붙었어요. 진짜? 네. 선영은 딸을 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소정은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첫 출근 날 소정은 긴장했다. 하지만 동료들은 친절했다. 잘 부탁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소정은 일에 집중했다. 광고 기획, 고객 미팅, 보고서 작성. 바빴다. 하지만 충실했다. 첫 월급날이 왔다. 소정은 통장을 확인했다. 많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번 돈이었다. 소정은 저녁에 선영에게 말했다. 엄마, 밥 사드릴게요. 진짜? 네. 제 돈으로요. 선영은 웃었다. 그래, 좋아. 식당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했다. 선영은 딸을 바라봤다. 자랑스러웠다.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소정에게 말했다. 소정아, 나 줄 거 있어. 뭐요? 선영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벨벳 상자였다. 이거. 소정은 알았다. 진주 목걸이. 엄마, 이건 받을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내가 진짜로 다시 설 때, 그때 줄게.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나 다시 살게요.
선영은 딸을 안았다. 정우는 집에서 두 사람을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소정과 선영이 들어왔다. 웃고 있었다. 정훈도 웃었다. 잘 먹었어? 네, 아빠. 소정은 정훈을 안았다. 사랑해요, 아빠. 정훈은 딸의 등을 토닥였다. 나도. 그날 밤 선영과 정훈은 침대에 누웠다. 여보, 잘한 것 같아요. 뭐가? 소정이한테 기회 준 것. 응, 잘했어.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도 소정이도.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석 달이 지났다. 소정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광고 대행사로 출근했다. 업무는 힘들었다. 고객은 까다로웠다. 마감은 촉박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선영과 함께 가계부를 펼쳤다. 오늘 지출은? 선영이 물었다. 점심 8,000원, 교통비 6,000원, 커피 4,000원. 커피는 왜? 회의 때 필요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일부터는 집에서 텀블러 가져가. 네, 엄마. 매주 금요일 저녁은 가계부 점검 시간이었다. 선영은 소정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했다. 이번 주는 잘했네. 고마워요. 돈보다 중요한 건 내 이름으로 다시 서는 거야. 알지? 네. 알아요.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의 말이 처음엔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힘이 되었다. 밤마다 소정은 혼자 방에서 울었다. 도연 생각이 났다. SNS를 확인했다. 하지만 도연의 계정은 사라져 있었다. 어디로 간 걸까? 소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 선영은 밤마다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아침 밥상을 차려놓았다. 소정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김치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 잘 먹겠습니다. 소정은 말없이 먹었다. 선영도 마주 앉아 먹었다. 두 사람은 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다. 넉 달째 소정은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소정 씨, 이번 기획안 괜찮은데요? 팀장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맡아볼래요? 네, 하겠습니다. 소정은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퇴근 후 소정은 서점에 들렀다. 재정관리 책을 샀다. 집에 와서 읽었다. 어려웠지만 하나씩 이해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에게 말했다. 엄마, 저 적금 들고 싶어요. 진짜? 네. 매달 10만 원씩? 선영은 웃었다. 좋아. 잘 생각했어. 5달째 소정은 작은 보너스를 받았다. 많지 않았다. 50만 원. 하지만 자신의 성과로 받은 것이었다. 소정은 집에 와서 선영과 정훈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오늘 보너스 받았어요. 축하해. 정훈이 말했다. 고마워요. 그래서 저녁 사드리고 싶어요. 선영은 놀랐다. 진짜? 네. 제 돈으로요. 식당에 갔다. 고급 식당은 아니었다. 동네 삼겹살집이었다. 하지만 소정은 정성껏 주문했다. 삼겹살 3인분이요. 그리고 냉면도요. 세 사람은 마주 앉아 고기를 구웠다. 정훈이 말했다. 소정아, 많이 컸다. 뭐가요? 정신적으로. 예전보다 단단해 보여. 소정은 웃었다. 그런가요? 그래. 아빠가 봐서 알아.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소정은 계산을 하며 생각했다.
내 돈으로 부모님께 밥 사드린 건 처음이네. 뿌듯했다. 선영은 딸의 뒷모습을 봤다. 자랑스러웠다. 그날 밤 선영은 정훈에게 말했다. 여보, 소정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응, 나도 그렇게 느꼈어. 이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진주 목걸이. 정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왜요? 아직 완전히 선 게 아니야. 조금 더 지켜보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6달째, 소정은 승진 제안을 받았다. 대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다음 달부터요. 팀장이 말했다. 잘했어요, 소정 씨. 감사합니다. 소정은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녁에 선영에게 말했다. 엄마, 저 승진했어요. 진짜? 축하해. 근데 무서워요. 왜? 잘 못하면 어떡하죠? 선영은 소정의 손을 잡았다. 소정아, 넌 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지난 6달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엄마가 다 봤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소정은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엄마. 7달째, 소정은 대리가 되었다. 월급이 올랐다. 책임도 무거워졌다. 하지만 소정은 견뎠다. 팀원들을 이끌었다. 실수도 했지만 배웠다. 조금씩 성장했다. 어느 날 저녁 소정은 선영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야? 엄마 그동안 신세 많이 졌잖아요. 방세요.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선영은 놀랐다. 소정아, 이건 받아주세요. 이건 갚는 게 아니라 감사해요. 선영은 눈물이 났다. 고마워, 소정아. 제가 더 고마워요. 그날 밤 선영은 정훈에게 봉투를 보여줬다. 이거 봐. 뭐야? 소정이가 줬어. 빵세래. 정훈은 봉투를 열어봤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 딸 많이 컸네. 그러게요. 이제 줘도 될 것 같아? 응. 이제 됐어. 다음 날 저녁 선영은 소정을 불렀다. 소정아, 잠깐 와봐. 왜요? 선영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벨벳 상자. 소정은 알았다. 진주 목걸이. 엄마, 이건 이제 내가 받을 자격이 생겼어. 선영은 상자를 열었다. 진주 목걸이가 빛났다. 내 할머니가 나한테 주셨어. 이제 내가 너한테 줄게. 소정은 목걸이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엄마, 울지 마. 기쁜 일이잖아. 소정은 울었다. 선영도 함께 울었다. 정훈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날 밤 소정은 거울 앞에 섰다.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빛났다. 아름다웠다. 소정은 자신을 바라봤다.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았다. 스스로 섰다. 나 다시 살았구나. 1년이 지났다. 소정은 대리로서 안정적으로 일했다.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돈으로. 이사하는 날 선영과 정훈이 도와주러 왔다. 이게 다야? 정훈이 물었다. 네, 많지 않아요. 그래도 내 집이잖아. 소정은 웃었다. 맞아요. 제 집이에요. 이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원룸 바닥에 앉았다. 아직 가구가 없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선영이 도시락을 꺼냈다. 배고프지? 먹어. 엄마가 싸왔어요? 응. 내가 좋아하는 거.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다. 추석이 다가왔다. 소정은 부모님을 초대했다. 엄마, 아빠, 이번 추석엔 제가 준비할게요. 진짜?
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선영은 망설였다. 괜찮겠어?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추석날 아침, 소정은 일찍 일어났다. 시장에 갔다. 송편 재료, 나물, 고기를 샀다.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다. 서툴렀다. 송편 모양이 삐뚤빼뚤했다. 나물은 간이 약간 짰다. 하지만 정성이었다.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선영과 정훈이었다. 어서 오세요. 소정이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왔다. 작은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송편, 나물, 불고기, 그리고 과일. 소정아, 내가 다 준비했어? 네. 선영은 송편을 집어 먹었다. 맛있다. 정말요? 응. 엄마보다 잘 만들었네. 소정은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소정은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드릴게요. 뭐야? 세뱃돈이요. 제가 처음 드리는. 정우는 웃었다. 우리한테 세뱃돈을 줘? 네. 효도하고 싶어서요. 선영은 봉투를 받았다. 열지 않았다. 그냥 꽉 쥐었다. 고마워. 소정은 또 다른 상자를 꺼냈다. 벨벳 상자. 선영은 알았다. 진주 목걸이. 엄마, 이거 돌려드릴게요. 왜? 아직 제가 가질 자격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이미 자격이 있어. 하지만, 소정아, 이건 내 거야. 내가 다시 일어섰으니까. 소정은 눈물이 났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정말 철없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상처만 드렸어요. 선영은 소정을 안았다. 괜찮아. 이제 내가 성장한 게 중요해. 정훈도 소정을 안았다. 아빠도 미안해. 왜요? 너무 냉정하게 대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빠가 맞았어요. 저 혼자 서야 했어요. 그래도 아빠도 힘들었어.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을 밀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소정은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다. 알아요, 아빠. 그래서 더 감사해요. 세 사람은 한참 그렇게 안고 있었다. 작은 원룸은 따뜻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소정은 생각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다음 날 선영과 정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선영이 말했다. 여보, 소정이 정말 많이 컸죠? 응. 이젠 아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섰어.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지켜봐야죠. 하지만 이젠 걱정 안 돼요. 정우는 선영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자. 그래요. 석 달 후 소정은 부모님을 다시 초대했다. 엄마,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새로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선영은 놀랐다. 진짜? 네. 회사 동료예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천천히요. 아직 시작 단계니까. 정훈이 물었다. 도연이는? 완전히 잊었어요. 이젠 과거예요. 선영은 안도했다. 잘 됐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며 선영은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희생의 시대가. 정훈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존중의 시대가. 1년 후 소정은 과장으로 승진했다. 작은 파티를 열었다. 부모님과 새 남자친구를 초대했다. 소개할게요. 저희 부모님이세요. 남자친구 민준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정우는 민준과 악수했다. 잘 부탁합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선영은 민준을 바라봤다. 예의 바르고 진실해 보였다. 이번엔 괜찮을 것 같아. 파티가 끝나고 소정은 부모님을 배웅했다. 조심히 가세요. 응. 소정아, 행복해 보여. 엄마, 저 행복해요. 진짜로. 선영은 딸을 안았다. 계속 그래. 알았지? 네. 차 안에서 정훈이 말했다. 여보, 우리 잘했어. 뭐요? 소정이한테 다시 시작할 기회 준 것. 그러게요. 그때 그냥 돈 줬으면 어땠을까요? 망쳤겠지. 소정이도 우리도. 맞아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정훈이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오래 못 갔잖아. 제주도라도. 좋아요. 가요. 언제? 다음 달. 그래. 예약할게. 선영은 웃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그날 밤 선영은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소정이가 새 남자친구를 소개했다. 괜찮은 사람 같다. 소정이도 많이 성장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시간이다. 희생은 끝났다. 이제는 존중이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생각했다. 딸을 키운다는 건 결국 보내는 거구나. 하지만 제대로 보내야 한다. 스스로 설 수 있게. 그는 만족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소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소정아, 엄마야. 어제 민준 씨 괜찮더라.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 소정은 답장을 보냈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도 행복하세요.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놨다.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정훈이 다가와 선영의 어깨를 안았다. 준비됐어? 제주도 티켓 예약했어. 벌써? 응. 다음 주 금요일.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갔다. 자유로웠다. 선영은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도 이제 자유로워졌구나. 희생의 시대는 끝났다. 존중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웠다.